대한민국의 방첩 기능이 문재인 때문에 또 이런 그 임태훈이라는 그런 놈들, 말도 안 되는 이 썩어빠진 놈들 때문에 이철이도 포함 눈에 띄게 지금 약화가 된 겁니다. 이 방첩 기능이. 국가에서 당연히 국민의 어쨌든 그 안전과 안녕을 위해서 준비해야 될 상황 아닙니까? 내버려둬? 이태원 참사처럼 다 깔려 죽던지 그냥 싸움박질하고 좌우가 충돌해서 그냥 다 때려 죽이던지 내비둬야 됩니까? 말 같은 소리를 해야지. 자, 그리고 지금 이 문재인 정권인지 이 윤석열 정권인지 정말 가늠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조차도 여러분들께 좀 묻고 싶고요. 우리가 현실을 왜곡해서도 안 되고 묵과해서도 안 되는 겁니다. 자, 국가의 주인이신 여러분들,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서 반드시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자, 이 사설은 작년 9월 16일 기사예요.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집권을 한 후인 점 여러분들이 좀 감안을 하시고 시청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박근혜 대통령이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 이제 요 며칠 동안 제가 방송을 해드리지 않았습니까? 바로 이 기무사 계엄령 문건입니다. 사설 제목은 이래요. 기무사 계엄령 문건 왜곡 진상 낱낱이 밝혀져야 문재인 정부는 2018년 7월 기무사가 쿠데타 음모를 획책했다 이렇게 발표를 해서 국민들에게 충격을 줬죠. 일단 쿠데타다, 계엄령을 발동했다 이래버리면 일단 일반 국민들은 전쟁 난 것 마냥 쩔 수밖에 없어요. 이거를 누가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까? 누가 선동질한 거냐고. 자, 청와대 대변인이 직접 나가서 기무사발 2급 비문인 전시 개업 및 합수 업무 수행 방안을 공개하고 기무사가 광화문 여의도 탱크 투입 등 섬뜩한 시나리오를 실행에 옮기려고 했다. 이렇게 주장한 겁니다. 팩트가 아니라. 인도를 국빈 방문 중이었던 이 문재인도 불법적 일탈 행위라면서 맞장구를 쳤죠. 뭐 지시지 뭘. 이러면서 민군 합동수사단을 꾸려라. 이렇게 엄명을 했어요. 합수단은 검사 37명을 투입해서 무려 104일간 200명이 넘는 사람을 조사하고 90여 곳을 압수수색을 했었죠. 하지만 쿠데타 증거는 하나도 찾지 못했습니다. 부수적 혐의, 허위 공문서 작성으로 기무사 전 참모장 등 3명을 기소하는 데 그쳤죠. 그마저도 1심에 전원 무죄가 선고됐었던 그런 사건입니다. 자, 계엄령 문건은 박근혜 대통령 탄핵안이 국회에서 가결된 상황에서 비상사태에 대비하기 위해 기무사가 계엄령 절차를 검토한 보고서일 뿐 실행 계획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제가 방송에서 언급을 했던 당시 박근혜 대통령은 직무 정지 상태이기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의 지시가 아니라는 점, 어쨌든 국가 차원에서 이거를 준비했던 거예요. 제가 항상 말씀을 드렸다시피 이때는 박 대통령이 직무 정지 상태고 그 문건의 아래를 보면 대통령 옆에 직무대행이라고 있어요. 아무튼 이 직무대행 황교안 전 총리가 이렇게 준비를 했다 그래도 이거는 그냥 말 그대로 준비 과정이에요. 왜냐면 만약에 이 황교안 권한대행이 이렇게 했다 하더라도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게 박근혜 대통령 탄핵이 기각이 됐을 때는 좌파 이 촛불들이 난동을 부릴 확률이 많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인용이 돼버리면 이 보수 우파 쪽에서 또 말도 안 되는 소리다 그러고 난리가 날 수 있는 분위기였거든요. 그러니까 어쨌든 이태원 사건을 비교했을 때 방치해갖고 사람들이 깔려 죽거나 뭐 이렇게 어쨌든 치안 문제로 국민들이 위험에 빠질 수 있는 그런 분위기이기 때문에 당연히 준비를 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무슨 탱크 이런 거 말도 안 되는 소리고. 근데 지금 제가 우려스러운 건 이런 기무사령관을 어쨌든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지금 구속을 시켜놓고 박근혜 대통령을 지금 또다시 압박을 하고 있는데 박 대통령은 직무정지 상태이기 때문에 전혀 상관이 없었던 그런 사건이다라는 건 여러분들이 요 정도까지는 분명히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문건 공개 넉 달 전 내용을 들여다본 이 문재인 청와대 민정수석실 관계자도 문제가 없다 이런 결론을 내렸었던 겁니다. 그러나 당시 민주당 국방위 소속 이철이라는 놈이 문건을 입수 공개하고 친여 성향 단체인 군인권센터 임태훈인가 이거 있잖아요. 무슨 요 놈이 아무것도 아닌 놈이 막 사찰 비스무리한 거 하고 이렇게 또 선동질 한 거예요. 그래서 이 놈들이 기존의 입장을 뒤집어서 기무사의 쿠데타 음모로 몰아갔던 겁니다. 그리고 문재인은 수사 결과도 보지 않은 채 기무사 해편, 즉 이제 해체를 하고 다시 편성했다라는 말씀이고 이로 인해 기무사는 고위 간부들이 줄줄이 수사를 받게 됐고
부대원들은 야전 부대로 쫓겨나는 등 거의 해체 수순을 밟았었습니다. 기관 명칭도 안보지원사령부로 바뀌는 등 대한민국의 방첩 기능이 문재인 때문에 또 이런 임태훈이라는 그런 놈들, 말도 안 되는 이 썩어빠진 놈들 때문에 이철이도 포함 눈에 띄게 지금 약화가 된 겁니다. 이 방첩 기능이. 자, 이와 함께 송영무 전 국방장관은 문재인 정권 때 해군 참모총장 출신인데 나도 국방장관 하지 않았습니까? 얼굴 말대가리에다가 김정은의 술 두 손으로 받고 이런 놈. 기무사가 세월호 유족을 불법 사찰했다. 이런 주장을 해요, 이놈이. 세월호 현장에서 군의 유족 지원 현황을 취합한 기무사의 정황적인 업무 행위를 사찰이라고 낙인 찍은 겁니다. 문재인 정부 대검찰총도 2019년 12월부터 무려 1년 2개월 동안 기무사의 불법 사찰 등 3가지 혐의를 적용하고 모든 수사력을 집중해서 탈탈탈 털었었어요. 하지만 결과가 어때요? 단 한 점의 증거도 찾아내지 못했고 2021년 1월 무혐의로 결론을 내렸던 겁니다. 자, 이렇게 맹탕으로 끝난 기무사 사찰 의혹 수사는 이재수 전 기무사령관이 법원 영장 심사를 받은 지 사흘 만에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등 불행한 사태로 이어졌죠. 죄도 없는 사람을 이 군 장성을 말이야 남들 다 보는데 포승줄로 묶어가지고 얼마나 굴욕적입니까? 자, 여러분, 박근혜 대통령은 당시 이 직무정지 상태이기 때문에요 지시를 내릴 사항도 안 됐고요. 소설을 제가 한번 써보자면 설사 박근혜 대통령께서 지시를 내렸다 하더라도 이게 말이 안 되는 것이요. 여러분들이 분명히 알고 있어야 돼요. 지금 이 프레임을 가지고 전 기무사령관을 공항에서 체포해가지고 지금 구속을 시켜놓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박 대통령이 지금 입을 틀어막기 위한 짓거리를 하던가 더 나아가서 박 대통령을 이 건으로 또 위증교사라든지 협박 회유 등으로 또다시 탄핵 때처럼 박 대통령을 재구속시키려고 그지랄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만큼은 우리가 당시에는 팩트가 없었잖아요. 정신없게 막 이랬으니까. 그러니까 단순히 박 대통령은 돈을 먹지 않았어요. 청렴하니까. 근데 지금은 모든 팩트들이 다 나와 있고 요거 하나만큼은 특히 지금 계엄령 이 전 기무사령관을 구속시켜놓고 온갖 지금 조작 위증교사로 또 위증 증언을 갖다가 언론에 퍼뜨릴 거예요. 여러분 요건 알고 계셔야 돼요. 가장 중요한 건 일단 문건 자체도 날조된 거고 가결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황교안 전 총리 권한대행 체제였고 박 대통령은 직무 정지이기 때문에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소설이라고 말하지만 박 대통령께서 계엄령을 선포했다 하더라도 말이 안 되는 것은 헌법을 보시면 돼요. 물론 이 계엄령을 준비했던 것도 헌법 77조에 의거해서 한 거지만 제5조를 보시면 같은 77조의 5조를 보시면 계엄을 선포했다 하더라도 당시 국회 야당의 의석수가 과반이 넘었었기 때문에 언제라도 반대를 하면 이를 해제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추미애가 얼마나 이 박 대통령 수사에 대해서 검찰이 날고 기게끔 조작 날조를 할 수 있게끔 나팔을 불어댔습니까? 선동질 했잖아요. 계엄령을 선포한 무슨 냄새가 또 이지랄합니까? 또 계엄 문건을 내용을 보시면요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이 인용됐을 경우 우파 진영이 또 반대로 가결이 됐을 경우 좌익 촛불 단체들의 폭동을 막기 위한 준비이지 다른 의도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국가에서 당연히 국민의 어쨌든 안전과 안녕을 위해서 준비해야 될 상황 아닙니까? 내버려둬? 이태원 참사처럼 다 깔려죽던지 그냥 싸움박질하고 좌우가 충돌해서 그냥 다 때려 죽이던지 내비둬야 됩니까? 말 같은 소리를 해야지.